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 신통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건강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요새 이제 뭐 비상계엄과 뭐 탄핵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제가 뭐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 몸에도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몸에서 생기는 그런 비상계엄 같은 사태,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들이 뭐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또 생소하신 분도 있죠.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인 건 뭐냐면 루푸스병이라든가 뭐 류마티스라든가 점막 질환이 생기는 뭐 쇼그렌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가 질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흔히 류마티스 관절 뭐 이런 걸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면역 체계가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생기는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죠. 국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범죄가 생기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첩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적절히 활동을 하면 그런 간첩과 그 다음에 범죄자만 이렇게 경찰이, 군인이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상계엄 같이 군인이 이 사회를 다 지배하려는 그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 몸에서도 똑같아요. 바로 이런 경찰과 군인 역할하는 몸에 안 좋은 암이나 어떤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이걸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계가 작동합니다. 면역계. 바로 면역계가 이런 경찰과 군인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는 꾸준히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럼 암세포를 잡아먹고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또 죽이고 이렇게 적절히 해야 되는데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 자기 관절을 파괴하면 우리가 류마티스가 되는 거고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장기를, 다양한 장기를 공격하면 루푸스 질환이 되는 겁니다. 점막을 공격하면 쇼그렌 질환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진행됐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진행될까? 그럼 이 진행의 원리를 좀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치료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연쇄신통. 즉 이렇게 과다하게 된 경우는 대다수가 우리 부분의 면역계가 갑자기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정상적인 면역계가 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과민하게 반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면역계가 작용하려면 보통은 림프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백혈구 중에 림프구도 있고 과립구 이 두 가지가 주된 쌍두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림프가 많으면 주로 적절히 면역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림프가 너무 많으면 또 알러지가 잘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과립구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과립구라는 건 뭐냐면 림프구처럼 뭐 암세포가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죽이는 게 아니라 과립구는 세균이 들어왔다든가 어느 조직이 상했다든가 그러면 빨리 그쪽에 가서 안 좋은 균들을 죽이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과립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세균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립구가 많이 증가되면 주로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과립구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게 막 생기는데 이게 주로 파괴되는 부위가 있어요. 이것도 자기도 살다가 어떤 역할을 못하면 자기도 죽게 되는데 과립구 안에는 여러 가지 산화물질, 이걸 잡아먹고 파괴하려는 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립구가 어느 부위에 가서 죽게 되면 그 조직이 좀 망그러집니다. 그때 망그러지면 그 자체가 면역체계를 과활성화돼서 자기 면역에 반응하는, 과반응하는 또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몸이 점점 문제가 되는 거죠. 염증이 되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과활성화되는 원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과립구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 과립구가 주로 이제 죽는 부위가 주로 점막이나 관절에서 많이 생애를 다하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산화물질이 나오면서 거기 파괴가 되는 거죠. 파괴가 되면 거긴 면역적으로 예민해지고 그게 하나의 항체로 작용해서 자가항체가 작용해서 이제 우리 몸이 점점 망그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게 바로 인체에 생기는 비상계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면역체계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죠. 연쇄신통. 그러려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오신 분들 상당수는 바이러스에서 어떤 감염이 생겼다든가 극심한 스트레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과립구가 과도하게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과립구가 많이 생기는 과정이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또 국소적으로 혈류를 떨구고 과립구에서 세포 조직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교감을 항진시키는 면역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면역 치료하는 거는 제가 자가적으로 하는 거는 예전에 자율신경을 자가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또 이제 병원에 오시면 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율신경을 치료해서 부교감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수행요법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를 좀 막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소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고부의 어떤 봉독요법도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도 많이 쓰지만 의학적으로 나온 봉독이 이제 아피톡신이라 해서 이런 것도 염증을 줄여주면서 과활성화된 면역 반응을 좀 잠재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자율신경이 문제가 되고 그거에 생기는 인체생이나 일종의 비상계염인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좀 관리하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종종 어떤 백신, 그중에서 코로나 백신도 약간 작용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물론 건강할 때 맞아야 되는데 몸이 안 좋을 때 맞으면 면역적으로 교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참조해서 우리 자가면역 질환도 극복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돼서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다들 빨리 회복하고 극복하고 건강해지시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